말씀을 듣고 나니까 최후 변론도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때까지 해왔던 얘기를 종합하는 마지막 결론, 요약하는 정도 의미일 것 같은데 국회 측도 그렇게 된다면 계엄의 위헌 위법성 이 부분을 강조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국회 측에서는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비상계엄의 위헌성이 될 것이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어떤 포구령의 어떤 위헌성 이런 부분들도 쟁점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국회를 봉쇄한 부분, 그리고 선관위에 군대가 진입한 부분 이런 부분들도 이제 핵심적인 쟁점으로서 종합변론 과정에서 이제 강조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또 뭐 홍장관 차장의 메모와 관련되어서 좀 쟁점이 되었던 것이 이제 법관이나 정치인의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도 어떤 실체적 쟁점으로서 이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씀드렸던 이런 5가지 정도의 쟁점을 이제 종합 변론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주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대통령 측과 마찬가지로 재판 과정에서 나왔던 증거들 그리고 비록 탄핵 재판은 아니더라도 수사 과정이나 그리고 국회 증언 과정에서 나왔던 진술 등을 토대로 해서 어떤 비상계엄의 위헌성 부분을 강조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탄핵 심판에 지금까지 모두 16명의 증인이 나왔는데 뭐 이진우 수방사령관도 그렇고 그리고 김현태 단장도 그렇고 검찰 조사에서 얘기했던 내용과 조금 다른 얘기들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이제 검찰에서 했던 피의자 신문 조서 자체는 인정을 했는데 그 신문 조서들이 지금 탄핵 심판의 증거로 채택이 돼 있는 건지 아니면 내일 모두 한꺼번에 채택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국회에서 내란 청문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그런 것들도 다 증거로 채택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우선 이제 조서를 채택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쟁점이 됐었고요. 일단 헌재 재판관 쪽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즉 헌재의 어떤 탄핵 절차는 형사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조서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고요. 실제로 이제 증거조사 과정에서 해당 조서들을 이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국회 증인으로 나왔던 증인들의 이제 경찰, 검찰의 조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증거로 채택이 되어서 이미 되어 있는 상태예요? 예, 증거로 채택이 되어서 이제 심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대통령 측에서는 그 절차에 문제점을 제기했죠. 특히 이제 2020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조서에 대한 어떤 반대 신문권 내지 진정 성립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따라서 이제 만약에 헌법재판관들이 해당 증거들을 토대로 이제 탄핵 여부를 판단을 했다면 왜 이 진술 조서들을 증거로 채택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결정문에 상세히 기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제 헌재 재판에 나와서 했던 증언과 그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다르거나 다소 뭐 배치될 경우에는 이제 어느 진술을 더 신빙할 것인지에는 이제 재판관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관들이 어떤 진술을 추진할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마찬가지로 결정문에 상세히 기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